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한인 업주가 침입한 강도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미국 내 공립학교 최초로 LA 시티 컬리지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급 병가가 내년부터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2,400만 달러를 투입해 미납된 의료비 탕감을 추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이용자 대출자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90억 달러의 학자금 추가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며 이웃 주민들에게 신망을 받던 한인 업주가 업소에 침입한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업소 앞은 주민들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은 지난 3일 오후 1시경 에인스워스 애비뉴 3,500블록에 있는 편의점 더 리틀 스토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업주가 무장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즉각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그는 끝내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지역 매체 코몬뉴스에 따르면 사망자는 60세 한인 찰리 박씨로 16년 전 부부가 함께 한국에서 워싱턴주로 이민을 와 이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 건물에 마련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평소 아들과 함께 교대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 업소는 동네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근처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진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박 씨는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Coming back. God, I'd give anything to get Charlie back. It means everything to this neighborhood. You know, this neighborhood, this stopped us from having to go to other stores. You know, they have everything in.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all 911. I started calling 911. I get to the door. Charlie's laying in the middle of it. 박 씨의 업소 앞에는 꽃과 촛불을 들고 오는 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쫓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LA3 칼리지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 한글날을 앞두고 우수한 한글 교육 확대와 한국 문화 전파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제막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LACC 캠퍼스 메인 광장 앞, 베일을 벗기고 세종대왕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높이 8피트, 너비 4피트, 제작에 5만 달러가 들어간 이 동상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의 동상을 참고해 제작됐습니다.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4월, 고종 황제 손자인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과 황실 후계자이자 한인 사업가인 앤드류이 임페리얼 패밀리 컴퍼니 대표가 10만 달러를 기부 후원했고 이후 LACC의 한국학 프로그램 미키홍 교수가 프로젝트를 이끈 지 1년 6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칭송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한글은 세계 통성어로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절치고 모든 문화를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는 세계인이 글로벌 피플이 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 세계 언어 중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창제 과정이 정확하게 공개돼 있는 글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의 정신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이곳 미국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Just as his statue will stand tall on our campus, let it stand as a symbol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culture, and unity. King Sejong's commitment to knowledge and his belief in the power of education resonates deeply with the mission of Los Angeles City College. 현재 LACC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연 1000여 명. 학교 측은 이번 동상 건립을 계기로 한국어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문화를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이 이제 그 조각이 여기 있으므로 이제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제막식에는 마이크 퐁 주 하원의원 등 정계 인사들과 한국어진흥재단 총영사관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많은 캠퍼스 내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켜본 가운데 한글의 위대함을 소개하는 붓글씨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공립학교 최초로 LACC 캠퍼스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은 구성원으로서 한인 사회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다양성과 평등을 강조하는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구병가가 5일로 늘어납니다.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는 현 3일에서 5일로 늘어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돌봐야 하는지를 두고 여전히 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다며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복지가 캘리포니아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에는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지만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캘리포니아주보다 더 많은 유급병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도시에서도 이미 더 많은 유급병가 일수를 보장하고 있는데 LA에서 고용주들은 최소 6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2,400만 달러를 투입해 미납된 의료비 탕감을 추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사나 병원에 밀려있는 의료 부채를 해결해주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미지급해 카운티사나 병원에 밀려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사들인 후 탕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병원비를 받아든 주민들은 남은 의료비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의료부채 탕감 예산은 약 2,400만 달러로 주민 10명 중 1명이 병원비가 밀려 의료부채를 갖고 있다는 통계 발표 후 추진됐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부채를 가진 주민들은 흑인과 라틴계로 알려졌지만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한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더웠는데요.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내일이 가장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내륙과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벨리 등 지역에 내일 저녁 7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10월과 어울리지 않는 더위가 주말까지 지속되는 만큼 어린이와 고령의 주민들은 가장 더운 시간대 외출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과 헐렁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총 90억 달러의 학자금 추가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 이상 공공분야에 종사한 대출자 5만 3천 명과 소득 기반 상황 프로그램에 따라 20년 이상 채무를 상환한 대출자 5만 1천 명, 영구 장애가 있는 채무자 2만 2천 명의 학자금 융자를 탕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탕감받은 액수는 총 90억 달러로 30일 내에 부채가 탕감됐다는 고지를 연방교육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아닌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등 기존 학자금 부채 완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자금 추가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뉴욕시에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늘면서
불법 노점상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인근과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에는 식료품 노점상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에 따르면 노점상은 라이센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식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규정을 지키며 장사하는 노점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은 불법 노점상은 물론이고 라이센스가 있는 노점상도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노점상과 실랑이를 하던 한인 업주들이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과일, 물, 음료, 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급증했습니다.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퀸즈뿐 아니라 맨하탄 관광지나 전철역에서도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단속해야 할 시정부도 눈을 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주는 망명 신청자 노동 허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 허가를 받아도 노점상 라이센스가 제한되고 있어 대기자만 10,000명이 밀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욕시는 주 법원에 모든 사람에게 쉘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쉘터 조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